안녕하세요.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송승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놓치면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인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혈액순환의 시스템은 크게 심장과 동맥, 정맥으로 나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이 중에서 정맥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심부정맥이란 무엇일까요? 전체 정맥의 시스템을 왼쪽에 보이는 전체적인 나무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기둥과 굵은 가지들에 해당하는 게 심부정맥이 되겠습니다. 심부정맥은 우리말로 하면 깊은 정맥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몸 깊은 곳에 있는 정맥을 의미합니다.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끔 부정맥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맥은 부정한 맥박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심부정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정맥, 심부정맥의 띄어쓰기가 속으로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리 정맥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면 가장 깊은 곳에 심부정맥, 깊은 정맥이 있고 피부 가까이에는 표제정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 있습니다. 심부정맥은 발부터 심장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경부고속도로의 상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이 큰 혈관이 혈전, 즉 피가 굳은 피떡으로 혈관이 막힌 상태가 심부정맥 혈전증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맥 질환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응급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혈전이 생길까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류가 느려지는 경우. 두 번째, 혈관이 손상되거나 세 번째, 피가 잘 굳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정맥 혈관 내에 혈액이 정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비행기를 탑승했다거나 오래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직장인, 장거리 운전, 수술 후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심부정맥 혈전증이 잘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 하면 다리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의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주는 근육의 펌프 작용이 멈춥니다. 그러면 다리 쪽에 피가 고이게 되고 이 피가 굳는 혈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걸 흔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피가 잘 굳는 상태입니다. 암 환자 아니면 호르몬 치료나 피임약을 복용 중인 경우, 임신과 출산, 탈수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혈액이 더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더 잘 생기는 컨디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길 수 있는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 중인 젊은 여성이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붓는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혈관의 손상입니다. 수술이나 외상 혹은 시술을 받으면서 정맥을 통해서 도관 삽입을 했던 경우에는 혈관의 벽이 손상되면서 혈전이 그곳에 더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 여러 원인이 겹쳐 있을 때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시간 비행을 하며 탈수가 되어 있는 경우, 수술 후 장시간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 임신하고 활동량이 감소해서 침상에 누워 있는 경우, 이런 게 겹치면 위험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생기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서 심한 통증과 다리의 부종, 더 심해지면 다리가 붉게 변하기도 합니다. 혈전증이 아래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종아리만 부었다가 무릎, 허벅지 쪽으로 부종이 점점 진행이 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는 다리 쪽에 심부정맥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올라가서 폐로 가서 폐동맥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호흡곤란이나 흉통, 심계항진, 심하면 실신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혈액검사에서 보통 D-다이머라고 하는 혈전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수치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제일 쉽게 진단이 가능한 검사는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혈관 CT나 더 나아가서는 혈관 조영술도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응고 치료,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경우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로 혈전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장 아래쪽의 큰 정맥에 혈관 내에 필터를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리의 부종 완화나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심부정맥 혈전증이 심해져서 생기는 폐색전증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이 폐로 흘러가기 전에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그림은 심장 아래의 하대정맥이라는 곳에 혈전이 위로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산살 모양의 필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정맥질환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혈전이 폐로 이동하기 전에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가 많이 붓고 아프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꼭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송승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